안녕하세요, 미카엘입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긴 연휴인 만큼 쇼핑하러 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빈티지 샵에서 구매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거고요. 저번에 제가 좋아하는 빈티지 샵 몇 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도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볼게요. 먼저 빈티지 샵에서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이즈인데요. 빈티지 아이템들은 기본적으로 오래된 제품들이다 보니까 사용과 세탁이 누적돼서 늘어짐이 됐든 수축이 됐든 사이즈 변형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표기 사이즈만 보고 구매하시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거고요. 오프라인에서는 반드시 입어보고 구매를 하셔야 되고, 온라인에서 구매하실 때는 샵에서 추천해주는 사이즈가 있을 수도 있지만 무조건 실측 사이즈를 보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실측 사이즈를 확인하실 때는 본인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아이템들을 집에서 줄자로 측정하셔가지고 메모해 두셨다가 샵에 걸려있는 상품에 대입해서 핏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도 옛날에 옷에 처음 관심 가질 때 했던 실수인데, 상의 하의 이렇게만 나눠서 실측해 두시면 안 됩니다. 셔츠면 셔츠, 티셔츠면 티셔츠, 바지 같은 경우도 일자 핏, 적당히 와이드한 핏, 많이 와이드한 핏,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실측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 아우터 같은 경우도 두께감에 따라서 여러 아이템들 실측을 좀 해 놓으시면 구매하실 적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사실 빈티지 제품들은 나에게 완벽한 사이즈의 제품을 찾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짬바가 생기기 전까지는 번거롭더라도 빈티지 샵에 직접 가서 입어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전 지금도 방문해서 입어보고 구매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두 번째는 컨디션입니다. 빈티지 제품의 컨디션은 사람마다 그 평가가 다를 수 있거든요. 해지고 변색된 거를 에이징이라고 예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어떤 분들은 누더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에이징의 영역은 아니고요. 마음에 드는 아이템이라고 무작정 사셨다가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전에 뭘 하셔야 되냐면, 사지 말아야 할 이유를 반드시 찾아봐야 됩니다. 정말 꼼꼼하게 찾아봐야 돼요. 예를 들면 주머니 안쪽이나 겨드랑이 같은 데가 틀어진 게 있을 수도 있고, 단추나 지퍼 상태가 멀쩡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에이징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이염이나 지워지지 않는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보지 않고 구매를 하시면 나중에 손이 잘 안 가는 일이 생기실 거니까 정말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고, 어느 정도 하자가 있다고 해도 본인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어야 구매를 하시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단추랑 지퍼가 같이 있는 아우터의 경우에는 지퍼가 작동을 안 해도 단추가 잘 작동하면 그냥 사요. 어차피 지퍼는 제가 잘 안 쓰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어쨌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본인이 잘 판단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스트레스를 아예 피하고 싶으시면 데드스톡을 찾아보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주 딥한 빈티지의 매니아가 아니시라면 데드스톡 제품만 찾아다니시는 것보다는 웰메이드 복각 제품 구매하시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데드스톡 제품들은 저 같은 덕후들이 사게 내버려 두세요. 세 번째는 트렌드입니다. 빈티지 제품이라고 해서 트렌드랑 아예 무관하지 않습니다. 트렌드와 빈티지 씬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와이드한 팬츠가 좀 유행인 것 같은데, 유행이라고 할 수 있나? 좀 오래된 트렌드인 것 같긴 해서, 어쨌든 그런 트렌드가 반영돼서 빈티지 샵에서도 퍼티그 팬츠 같이 정직한 핏의 바지보다는 M51, M65 같이 와이드한 필드 팬츠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반대로 리의 101J 자켓 같은 경우는 한 2-3년 전부터 빈티지 샵에서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다가 이번 FW 시즌에는 아웃스탠딩이나 브론슨 같은 아메리칸 캐주얼 복각 브랜드에서도 출시를 하기 시작했죠. 이런 식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빈티지에 관심을 가지신 이상 패션씬의 유행이 빈티지에 영향을 미친 거든 아니면 빈티지 씬 내부에서 생긴 유행이든 너무 빨리 쫓아가려고 하시면 가장 비싼 시기에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차피 복각이 아닌 빈티지 같은 경우는 당장 생산을 해서 시장에 풀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몰렸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현상이고요. 뭔가 급하게 트렌드를 쫓아서 빈티지 아이템을 구매하겠다 하시면 정말 비싼 가격에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빈티지 씬의 트렌드는 일반적인 패션의 트렌드랑 다르게 되게 느리게 움직이니까 유행과 상관없이 오래 입을 수 있는 클래식 아이템을 고르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그랬었고 빈티지에 입문하는 초창기 때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너무 새로운 세상 같고 너무 재밌고 너무 멋져 보이니까 뭔가 그거를 주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모르는데 투머치한 코디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특별하지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는데 빈티지 아이템들 자체가 조금만 애정을 내려놓고 한 발짝 뒤에서 바라보면 그 아이템 자체로 존재감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패턴이나 소재까지 과하면 일상에서 되게 어색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경험이고 본인이 멋지다고 생각하면 그만이겠지만 수많은 조롱과 비난을 견뎌내셔야 되거든요. 우리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에서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로 선택하시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입문자부터 매니아들까지 제가 추천드리는 빈티지 샵 몇 군데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언급하는 빈티지 샵들은 제가 한 번이라도 구매를 했던 그런 샵들입니다. 첫 번째로 매그놀리아 미스인데요. 댓글이나 메시지로 저한테 이거 어디서 샀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거의 대부분 매그놀리아 미스에서 산 제품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저의 최애 빈티지 샵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구매를 했던 그런 샵인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재고가 압도적으로 많지는 않은데 셀렉션을 진짜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빈티지 샵이면서도 셀렉트 샵이라는 타이틀이 가장 잘 어울리는 곳이 아닌가 싶고요. 매니악한 아이템이랑 조금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의 밸런싱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입고되어 있는 상품들의 컨디션이나 퀄리티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방문하면 한두 시간은 기본적으로 순삭되는 그런 샵이고요. 두 번째는 뉴스보이 빈티지. 여기는 지점이 두 군데가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접근성도 좋고 대표님도 그렇고 직원분들이 굉장히 지식도 많고 친절해서 편하게 즐기실 수 있는 샵 같고요. 약간 트렌드랑 클래식의 중간 지점에서 잘 줄타기를 하는 그런 샵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지 입문자분들께 가장 자신있게 추천드릴 만한 샵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옴니피플. 여기도 지점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데는 헤비랑 갤러리 두 군데고요. 일단 재고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한 편이고 스웨트나 데님같이 편하게 즐기실 수 있는 아이템부터 매니악한 아이템들도 정말 많이 있고 자체적으로 커스텀 제작해서 판매하는 상품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입문자부터 매니아까지 충분히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 샵이고 홍대에 있는 헤비는 밀리터리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느낌이고 도산공원 쪽에 있는 갤러리는 캐주얼하고 일상적인 아이템들이 조금 더 많으니까 취향에 따라 골라서 가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성 매니아들에게 추천드리는 곳은 더블함즈입니다. 여기는 사장님부터가 정말 헤비한 매니아시거든요. 그래서 레어피스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레어하고 퀄리티 높은 제품들이 정말 많이 있고요. 그만큼 가격대는 조금 높은 편이라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가셔야 될 수 있고요. 빈티지 세계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이미 경험을 해보신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어떤 테마별로 추천드릴 샵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오리지널 밀리터리에 관심이 좀 있다 하시면 인스타그램 위주로 판매하고 있는 마요 빈티지랑 밀리마켓을 추천드립니다. 상대적으로 가격도 합리적이고 셀렉도 잘하는 곳이라 구경하시는 재미가 좀 있을 거고요. 터프한 아메리칸 워크웨어 스타일을 좋아하신다면 해방촌에 있는 헌티드 빈티지도 정말 멋진 사장님이 재밌는 아이템들 많이 가지고 있으시니까 구경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인천에 있는 샵인데 제가 오픈했을 때 한번 가고 그 후로는 인스타그램으로만 구경하고 있거든요. 데이드리밍 스토어라고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인데 진짜 알차게 재밌는 아이템들 잘 채워진 공간이니까 인천에 사시는 분들이면 한 번씩 구경 가보실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릿 감성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베드포드 브루클린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태원에 있는 플라스틱 바나나도 스트릿 베이스긴 한데 그 사장님만의 묘한 바이브가 있거든요. 특히 여기는 제가 느끼기에 그래픽 티셔츠에 정말 특화되어 있는 곳인데 이런 감성 좋아하신다면 여기도 추천드릴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좋은 빈티지 샵들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곳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빈티지에 입문해서 빈티지 샵 돌아다니는 거는 최대한 많이 돌아다니면서 본인의 취향이나 경험을 쌓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최대한 많이 돌아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즐거운 추석 연휴 되시고요. 저도 즐거운 추석 연휴가 될 수 있게 좋아요랑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재밌는 거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